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에는 양 끝을 당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무게 중심을 잡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균형추입니다. 새로운 리더의 등장은 언제나 기회와 위기를 동반합니다. 지난 6월 3일 대선에서 패배하며 정권을 내준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며 당 쇄신과 통합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당의 심장부에서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 문제를 둘러싼 이견입니다. 당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장동혁 대표와 강성 당원을 등에 업고 접견을 서두르는 김민수 최고위원, 이 둘의 엇박자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패배한 거대 야당의 리더십과 미래 방향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균형추에서는 이 문제의 핵심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추균형 시사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진행을 맡은 윤지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추균형입니다. 야당으로서 맞이한 첫 리더십의 위기, 그 본질을 엄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내부 문제부터 봉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을 찾아뵙는 것 자체는 정치적 관례로 볼 수도 있는데 왜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문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인지 그 역사적, 정치적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좋은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맥락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첫째, 장동혁 대표 체제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장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반탄파, 즉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습니다. 이는 당의 핵심 지지층, 소위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윤석열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즉, 장 대표의 리더십은 시작부터 윤석열 딜레마를 안고 출발한 셈입니다. 둘째,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상황입니다. 역대 다른 전직 대통령 예방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수감 상태입니다. 따라서 접견 자체가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 사법적 판단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석방까지 거론한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는 야당의 노선이 민생이나 정책 비판이 아닌 과거의 인물 구하기에 매몰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선 참패 이후의 당 쇄신 요구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3일 대선에서 참패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대통령 리스크와 당의 수직적 관계가 꼽혔습니다. 국민과 중도층은 당이 과거와 단절하고 유능한 대한야당으로 태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최우선 과제로 전직 대통령 접견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이는 중도 확장과 다음 선거 승리라는 지상과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맥락이 얽히면서 단순해 보이는 접견 문제가 당의 정체성과 미래를 건 중대 사안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장 대표의 당선 배경과 전직 대통령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의 쇄신 요구라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을 둘러싼 당내각 주체들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리고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다른 의원들과 여당의 시선은 어떨까요?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각자의 정치적 계산법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속도 조절을 통한 실리 확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우선 목표는 당의 안정과 통합을 통해 강력한 야당의 기틀을 다지는 것입니다. 지금 접견을 강행하면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되고 친윤 프레임에 갇혀 리더십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먼저 당 조직을 정비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리더십을 공고히 한 뒤 명분을 갖고 접견을 추진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반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정면 돌파를 통한 선명성 부각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뽑아준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임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대표는 조심스럽지만 나는 다르다는 그의 발언은 자신이야말로 윤심을 지키는 적자이며 강성 지지층의 유일한 대변자임을 과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장 대표를 압박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다분히 의도된 플레이로 해석됩니다. 이 둘을 바라보는 당내 다른 의원들,
특히 중도 성향이나 비윤계 의원들은 상당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 최고위원의 돌출 행동이 당을 다시 과거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대안 세력으로 거듭날 기회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들 사이에서 장 대표가 김 최고위원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새 지도부가 시작부터 강성파에 휘둘려서는 당의 미래가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팝콘각을 재고 있을 겁니다. 거대 야당의 내부 갈등이 격화될수록 무능하고 분열된 야당 프레임을 강화하기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동력을 야당 스스로 삭감시키는 셈이니 별다른 노력 없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면인 셈이죠. 입장에 따라 이렇게 첨예하게 계산이 다르군요. 특히 같은 반탄파 진영 내에서도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의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김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접견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 불어대니 직접 사유를 확인하려 했다고 말하며 마치 장 대표와 교감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쟁점이나 팩트는 무엇인지 팩트체크를 좀 해주시죠. 그 부분이 바로 이 사태의 핵심적인 갈등 지점입니다. 몇 가지 팩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아전 인수격 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 대표가 당대표로서 최고위원의 접견, 신청 및 불허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를 두고 김 최고위원이 나와 함께 가고 싶어 했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표의 권위를 끌어다 쓰려는 전형적인 정치 화법입니다. 둘째, 가장 명백한 팩트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공식 논평입니다. 김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해야 한다고 발언한 직후 당에서는 지도부와 합의된 발언이 아니다라고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과 행동이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한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당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원회의까지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합니다. 셋째, 장 대표의 발언은 일관됩니다. 그는 줄곧 적절한 시기를 강조해왔습니다. 지난달 29일 연찬회에서도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접견은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이 장 대표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김 최고위원의 즉시 추진 주장과는 명백히 결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김 최고위원이 같은 편임을 강조하며 장 대표를 끌어들이려 하지만 당의 공식 반응과 장 대표의 일관된 메시지를 종합해 볼 때 현재 두 사람의 입장은 명백히 충돌하고 있으며 이는 교감이 아닌 갈등 상황이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팩트를 짚어주시니 상황이 명료해집니다. 결국 장 대표의 원론적인 관심 표명을 김 최고위원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이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몇 가지 제시해 주시죠. 네, 향후 전개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조기 봉합과 리더십 확립입니다. 장 대표가 김 최고위원과의 직접 담판을 통해 공개적인 갈등 표출을 자제시키고 접견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당내 공식 채널로 한정하는 데 성공하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장 대표는 강성파도 끌어안고 관리할 수 있는 리더라는 이미지를 얻고 정부 여당을 견제할 강력한 야당으로 당을 정비할 동력을 얻게 됩니다. 시나리오 2, 갈등의 장기화와 리더십 손상입니다. 김 최고위원이 대표와의 논의 이후에도 독자 행보를 멈추지 않고 언론 인터뷰나 SNS를 통해 계속해서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장 대표가 그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식물 대표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 있습니다. 당은 출범 초기부터 내홍에 휩싸여 대안 없는 반대만 일삼는 무기력한 야당으로 전락하고 장 대표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시나리오 3, 어정쩡한 봉합과 잠재된 갈등입니다. 겉으로는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신경전이 계속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장 대표가 김 최고위원의 눈치를 보며 접견 시기를 저울질하고 김 최고위원은 다음 돌출 행동을 위한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이는 당의 노선과 방향성이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파국을 피할 수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집권의 기반을 닦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실패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빠른 시일 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한 만큼 지도부가 첫 번째 시나리오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적으로 장 대표의 정치력에 달려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국 장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되겠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평론가님, 이 문제를 지켜보는 시청자들께서 이 갈등의 표면적인 다툼을 넘어 그 본질을 꿰뚫어 보기 위해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시길 제안합니다. 바로 이들의 행동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속도 조절은 과연 대선 패배를 딛고 당을 재건하기 위한 책임감의 발로일까요? 아니면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정치적 계산일까요? 김민수 최고위원의 접견 강행은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순수한 충정일까요? 아니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발판 삼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사심일까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이 사태의 본질이 전략적 선택과 정치적 생존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이자 당내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헤게모니 다툼인 것입니다. 시청자들께서는 각 인물의 말과 행동이 과연 국민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지지층 혹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냉철하게 판단하며 지켜보시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균형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오늘 평론가님의 깊이 있는 분석 덕분에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한결 선명하게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새 부대에 담긴 낡은 술이 그 부대마저 위태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호의 첫 번째 시험대는 여당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바로 자기 내부에 있었습니다. 과거와의 화해와 과거로의 회귀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김민수 최고위원과의 갈등을 어떻게 매듭 짓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은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 정당이 될 수도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패배주의 정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리더십의 갈림길을 저희 균형추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희에게는 큰 후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